소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국 사태는 신이 준 선물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신구범 TV의 신구범입니다. 요즘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고 마치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문제를 그냥 흡수해버리는 것 같은 이러한 조국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지금 여당이 자유한국당이고 야당이 민주당인데 여당 쪽에서 조국 사태가 터졌다 그러면 야당은 이 조국 사태를 어떻게 요리하고 정치적으로 활용을 했을 것인가 하는, 그리고 자기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해냈을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2014년에 발생을 했던 세월호 사건은 무려 304명이라는 생명을 앗아간 해난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대통령 책임론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증폭이 되다가 그해 10월 이후길인가요? 날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JCTV에서 최순실 사태를 보도함으로 해서 세월호 사건이 갑자기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번져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이는 결국은 경제적 공동체다, 이러한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게 이르렀던 거거든요. 그동안 과정을 보면 얼마나 신속했는지 2016년 12월 3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를 발의를 합니다. 물론 그 당시 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된 거죠. 그때 발의한 의원이 171명이에요.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인데 171명이 발의했고 3분지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그 소추가 되는 거기 때문에 171명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28명이나 되고 그랬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2월 9일 날 투표한 결과 찬성이 234명, 반대가 56명, 그리고 무효가 7표, 기권이 2사람.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이 되고 마침내 탄핵소추 절차가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신속하게 그러한 절차들이 이루어졌는가 그러면 헌법재판소에는 그 다음에 2017년이죠. 2017년 1월 3일 날 제1차 변론을 엽니다. 그렇게 하고 2월 21일까지 50일도 안 되는 사이에 무려 17차례의 변론을 거쳐서 3월 10일 날 소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소추를 해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데까지는 3개월도 채 안 걸린 거예요. 한 나라의 정권이 이렇게 정말 힘없이 무너지는 과정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옳으냐 그러냐 하는 얘기는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최순실 사건을 묶어가지고 마침내 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다음 선거에 의해서 자기들이 원하던 후보가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그 당시에 가정입니다. 조국 사태가 여당에서 발생했다. 그랬으면 민주당이 그 조국 사태를 가지고 마지막에 야당들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들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조국 사태를 끌고 갔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편의상
보수파라 그러고 이제 진보 좌파라 그러는데, 보수파하고 진보 좌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큰 차이는 뭐냐 그러면, 진보 좌파는 자기들 스스로도 알고 상대방도 알아요. 근데 보수파는 자기 스스로들도 모르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최근에 한 일이 뭡니까? 집회 시위했지만 가장 큰 거는 삭발이잖아요. 소위 그 당대표를 포함한 일부 국회의원까지 삭발을 한 게 고작이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광우병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이명박 정부 때인데 수입쇠고기에 가지고 수입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이 생겨서 소위 어린아이들도 뇌가 숭숭 구멍이 뚫린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온 나라가 야단이 났잖아요. 나중에 광우병이 가짜 뉴스였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그걸 보도한 매체나 아니면 책임져야 될 만한 사람들이 국민을 향해서 사과한 적이라도 있는가요? 여기서 우리는 뭐 제가 편의상 진보 좌파라고 그랬습니다만 진보 좌파들의 속성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존재는 자기들도 알고 상대방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의 결점들, 거짓말을 했다든지 속였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뻔뻔합니다. 그거는 자기들의 전략이고, 선동선전이라는 거는 자기들의 생각들을 대중들에게 알려서 대중이 동의나 찬성을 얻어내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러한 거짓말이라든지 선동선전 이러한 것들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양심의 문제라든지 이런 생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수파가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대하는 것을 보면 우리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저 친구들도 양심은 있을 것이다. 저 친구들도 보편적인 상식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드디어 27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변을 시켜서 특별 발표를 했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조국 수사하고 관련된 특별 발표예요. 그 특별 발표 내용을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떠한 외부의 압력도 없이 검찰이 꿋꿋하게 지금까지 수사를 잘 하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유의해달라.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공수처를 만들고 수사권을 경찰한테 넘기고 이런 문제만이 아니고, 소위 검찰권들이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수사관행은 어떤 것인지, 이러한 것까지도 전부 포함을 해서 개혁을 하는 것이야말로 검찰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국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될런지 안 돼야 될런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조국에 대한 수사를 지나치게 하고 있다 하는 지적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조국의 문제는 대통령인 내가 사법 처리 결과를 보면서 내가 책임지고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조국 사퇴하라, 뭐 지금 대학교 교수들이 성명을 하고 의사들이 성명을 하고 변호사들이 성명을 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분노하는 거, 이런 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저 사람들이 마음에는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들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론을 조작하든 뭐하든 자기들이 전부 해서 조국의 사태로 인해서 자기들은 피해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신만만한 거거든요. 여론이 밀려서 어떻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상대방도 알고 자기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 자유한국당이 종북 좌파들이 실상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자기들의 결점이 뭔지, 보수파로서 뭐를 제대로 못했는지를 철저히 반성한 바탕 위에서 이러한 사태를 맞았으면 지금보다 좀 더 다른 방법을 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의 경우하고 조국 사태의 경우
소위 야당과 여당의 입장이 서로는 바뀌어 있지만은 그러한 조국 사태가 여당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야당은 어떻게 했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조국 사태는 미안하지만은 또 우리로서는 참 가슴 답답하고 안 된 얘기지만은 갈 때까지 가리라고 봅니다. 설사 검찰이 조국을 수사하고 기소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해임을 안 시킬 거예요. 그런 걸 알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지, 소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국 사태는 신이 준 선물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신이 준 선물을 가지고 결국은 대한민국이 좌파 사회주의 정권으로,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거나 북한하고 손을 잡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인데, 문제는 이 찬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성공을 시키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소위 자칭 보수파들이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